네, 공통과학 우주 시작과 원소이성 두 번째 단원이죠. 예, 스펙트럼과 우주의 원소 부품입니다. 스펙트럼은 빛이 분광기를 통해 나타나는 여러 가지 세계대를 스펙트럼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연소 스펙트럼이죠. 광원에서 나오는 거. 그래서 광원에서 스펙트럼을 프리즘을 통해서 나가는 빛을 방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연소 스펙트럼. 무지간 넓은 파장에서 연적조절로 변신이 나타나는 거죠. 대표적인 연소 스펙트럼 뭐 백열등이나 별의 표면에서 방출된 빛이 그러죠. 선 스펙트럼은 하나 또는 몇 개의 특정한 파장만 포함되는 빛의 스펙트럼으로 방출하고 흡수 스펙트럼으로 나눠집니다. 이게 방출 스펙트럼은 고온의 물체 주변에서 가열된 기체가 특정한 파장의 빛을 방출합니다. 그래서 검은 바탕에 밝은 선, 검은 바탕에 밝은 선으로 나타나는 게 방출 스펙트럼입니다. 방출선의 위치는 고온의 기체를 이루는 원소 종류에 따라서 고온의 기체에 의해서 빛을 내는 거죠. 흡수 스펙트럼은 별빛이 별의 대기나 저온의 기체를 통과하면서 특정한 파장의 빛이 어, 흡수되는 경우이며 연소 스펙트럼은 검은 선으로 나타나는 그 검은 선으로 나타나는 게 흡수 스펙트럼. 그래서 광원이 저온의 기체가 빛이 저온의 기체를 통과하면서 빛을 내는 거. 그다음 별빛 스펙트럼 분석. 그러면 이제 이 스펙트럼을 가지고 뭘 할 수 있느냐? 흡수선의 갭수를 비교해서 별에서 방출된 스펙트럼의 별의 대기나 저온의 성분들을 통해서 기체가 특정 파장의 빛을 흡수하여 흡수 스펙트럼을 나타내므로 별빛의 스펙트럼에 나타나는 흡수선의 특정 원소의 방출 스펙트럼과 비교해 보면 그 별의 대기 성분이나 우주를 구성하는 원소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원소 종류에 따라서 선의 위치, 개수, 간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물론 선폭도 비교하고요. 그래서 원소 밀도에 비례하기 때문에 흡수선의 선폭을 비교하여 별이나 우주를 구성하는 원소의 질량들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방출선이 수소 다르고 헬륨 다르고 네온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소 스펙트럼 보면은 흡수 스펙트럼에 이렇게 검은색으로 나타나는 게 있죠. 수소 흡수 스펙트럼에 나타난 흡수선의 위치와 방출선의 위치가 같다는 거. 그다음 태양의 스펙트럼 분석. 태양에서 방출되는 빛을 분광기로 측하면 연소 스펙트럼 수많은 흡수선이 나타나는 거죠. 태양의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흡수선을 분석하여 태양의 대기나 대기가 수소, 헬륨, 나트륨, 칼슘, 산소 등으로 있으면 아는 거죠. 그래서 우주의 구성 원소는 대부분이 뭡니까?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헬륨이 24%, 거의 7대3 비율로 거의 있는 거죠. 그래서 우주 구조는 전체 스펙트럼 분석하여 수소와 헬륨으로 되어 있던 거고, 빅뱅 이후 초기에 생성된 수소와 헬륨은 별과 은하를 구성하는 주 원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백열등은 연소띠가 나타나고요. 기체 방출과 뭐 수소, 헬륨, 네온 같은 경우는 검은 바탕에 검은 밝은 선으로 나타납니다. 원소의 종류를 알 수 있고요. 태양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흡수 스펙트럼이 나타나죠. 그래서 수소, 헬륨, 나트륨 등으로 볼 수 있고, 또 별빛은 흡수 스펙트럼은 흡수는 위치가 수소, 칼륨의 방사 위치와 같아서 수소칼륨. 그래서 원소마다 방출하는 위치가 다르므로 원소를 알 수 있고요, 종류를 알 수 있고, 또 태양과 별 A 스펙트럼 흡수에 나타나는 이유는 태양이나 별에서 방출하는 빛의 일부가 대기에 흡수되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별빛 스펙트럼을 분석하며 원소의 스펙트럼과 비교하면 우주 전역에 존재하는 원소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주 초기의 생성 과정 있죠. 우주 세계. 빅뱅 이후에 팽창하면서 온도가 낮아진 무거운 입자가 생성되었다. 기본 입자 생성은 우주가 빵 터지고 빅뱅 이후 급격히 팽창하면서 온도가 낮아져 쿼크와 전자로. 기본 입자가 뭐야? 쿼크죠. 빅뱅 우주는 매우 고온 상태예요. 그래서 양선자, 중선자가 생성되는데요. 우주 약 10억 K, 100억 K죠. 100억 K 낮아지면서 쿼크 결합으로 양선자, 중선자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양전자 수와 개수가 비슷해졌지만 중선자에 비해 양성 개수가 많아요. 그다음 원자핵의 생성.
빅뱅하고 3분 있다가 우주 온도가 계속 낮아지면 양성자 중성자가 결합하여 핵융합을 일으키며 중수소와 헬륨 등의 원자핵이 생성됩니다. 원자핵이 생성됩니다. 중수소와 헬륨이 원자핵. 우주 초기에는 우주가 계속 온도가 낮아졌기 때문에 무거운 원소의 핵 합성이 일어나지 못하다가 헬륨 원자핵보다 질량이 더 큰 원자핵이 거의 생성되지 못했죠. 그죠? 그 다음에 중소 원자핵 생성. 온도가 3000K가 낮아지면 38만 년이요. 전자 운동이 늘어지면서 수소와 헬륨 원자핵이 결합하여 그래서 3분 있다가는 원자핵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38만 년 후에는 원자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성 과정은 좀 기억을 해줬네요. 빅뱅 후 3분이 지났을 때 양선자 중성을 결합하여 원자핵이 먼저 만들어지죠. 그래서 양선자 중성을 결합하여 중수소 원자핵, 헬륨 원자핵이 만드는 과정을 핵합성이라고 합니다. 양선자 중성자가 연립해서 헬륨과 산림질, 그래서 헬륨 핵이 만들어져. 양선장을 중선장에 결합하여 중수소 원자핵이 만들어지고요. 또 다시 헬륨 원자핵이 생성됩니다. 그래서 중수소 원자핵과 양선자가 결합해서 중선자라고 그러죠. 질량소 3인 원자핵이 생성됩니다. 그죠? 질량소 3인 원자핵과 중선자가 결합해 질량이 4인 원자핵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중수소 원자핵과 중성자 결합하여서 질량소 3인 삼중수소 원자핵이 생성되고 질량소 3인 삼중수소 원자핵과 양성자가 결합하여 결론이 헬륨 원자핵이 만듭니다. 헬륨 원자핵은 그래서 질량소가 4예요. 그래서 헬륨 원자핵이 얼마나고요? 이게 전자가 2개이고요, 중선자가 2개인 거. 그죠? 전자 2개, 중선자. 그래서 헬륨 원자핵이 4가 됩니다. 4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수소 헬륨의 질량비, 수소 헬륨의 질량비 했죠. 빅뱅 이후에서 3분이 지났을 때 원자핵이 생성되었으면 이때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질량비가 몇 대 몇이라고요? 3대 1이었어요. 3대 1.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를 관측하는 것도 우주 전역에 수소는 존재하는 다양한 아까 스펙트럼을 통해서도 수소가 7이고 헬륨이 한 24 정도 되는 거예요. 이게 한 3대 1 정도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약 3대 1. 그래서 우주를 구성하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의 의미는 3대 1이라는 의미는 빅뱅 우주론에서 예측한 것과 스펙트럼 관측한 것, 또 수소 헬륨 질량비는 빅뱅 우주론을 지지하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주를 구성하는 수소 헬륨은 빅뱅 초기에 우주가 팽창한 원인이 생성됐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걸 알 수 있는 거고요. 이거는 내용적인 거니까 한번 쭉 여러분들이 상식으로 좀 알고 있으세요. 그 다음 빅뱅 우주에서 예측한 수소 헬륨의 질량비, 양선자 중선자가 처음에는 개수비가 1대1이었어요. 근데 양선자와 중선자가 서로 변환하면서 양선자와 중선의 개수가 비슷해져. 중선이 양선자가 변할 때 중선자가 뭘로 변한다고요? 중선자가 양선자로 질량 차이분과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변환한다. 근데 양선자가 중선자로 변환할 때는 질량 차이분과 에너지를 흡수하는 방법이 있어요. 초기에는 1대1이었는데 헬륨 원자핵의 생성 직전에는 온도가 낮아지면서 에너지를 방출하는 중선자에서 양선자 변환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때 양선자 중선 지비가 몇 대 몇으로 7대 1이 있다는 됩니다. 7대 1. 7대 2.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되고요. 중선자가 몇 개요? 2개가 돼요. 이게 초창기에는 몇 대 몇이 1대 1. 6개, 8개, 8개잖아. 처음에는 몇 대? 8개, 8개인가 1대 1이었어. 근데 이 16개가 14개 2개로 바뀌니까 몇 대 몇이 돼요? 7대 1이 된 거예요. 7대 1이. 근데 헬륨 원자핵이 생성된 후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 수소 원자핵이 2개가 이제 중선자 결합해서 헬륨 원자핵이 하나 됐잖아요. 그죠? 그럼 몇 개가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2개죠. 이게 12대 얼마가 된 거예요? 여기는 원자핵 질량이 4개니까 12대 4가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몇 대 몇이 된 거죠? 얘가 3대 1이 된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 양선자 2개와 중선자 2개가 결합해서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지면서 수소와 헬륨의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비가 몇 대 몇이 돼요? 비로소 3대 1이 되는 겁니다.
우주 배경 복사는 빅뱅 후 38만 년 후에 땡하고 38만 년 지나서 원자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원래는 원자가 맞는데 아무튼 온도가 3000K일 때는 중성 원자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3분 만에 뭐가 만들어져요? 헬륨 핵이 만들어지고요. 헬륨 핵 또는 원자 핵이 수소 원자 핵이 만들어져죠. 핵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38만 년 후에는 뭐가 만들어져요? 원자가 만들어져요. 원자가 핵하고 전자가 결합해서 원자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온도가 낮아지면서 현재 2007K 정도 돼요. 3K 약 3K 정도 돼요. 우주 온도가 38만 년 빅뱅 후 38만 년 때는 한 3000K 됐는데 지금 현재는 한 3K 정도 돼요. 관측점으로 빅뱅 우주론은 증거가 된다. 그래서 현재 우주의 온도가 낮아지면서 3007K 우주 배경 복사가 관측되는 것도 여기 왼쪽이 보이죠. 그죠? 우주 배경 복사는 우주 모든 방향에서 그 같은 세기로 관측되는데 최근 인공위성으로 관측한 우주 온도가 균일하게 나타나요. 미세하게 차이가 밝혀져 있지만 아무튼 그게 한 이 정도 차이는 거예요. 이게 이제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되는 거죠. 그다음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잠깐 봅니다. 네, 개념하기 문제입니다. 빛이 분광기를 통과할 때 파장에 나누어진 여러 가지 색의 뭐라고 한다요? 스펙트럼. 그 다음에 무지개와 같이 넓은 파장이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연속 스펙트럼, 연속. 그 다음 빛이 저온의 기체를 통과하면서 특정한 파장의 빛이 흡수되는 것을 흡수선,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하죠. 별빛 스펙트럼 분석에서 별빛의 스펙트럼에 나타난 흡수선을 원소 스펙트럼과 비교하면 별의 대기 성분을 알 수가 있어요. 태양의 스펙트럼은 연소스름에서 수많은 흡수선이 나타나는 이 흡수선을 프라운 호퍼선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스펙트럼이죠. 고온의 빅뱅이 일어나 우주에 나타나는 팽창이 있다는 우주론이 빅뱅이 우주론이죠. 그죠? 우주 나이가 뭐야? 138억 년 되는. 양성자 중성자가 결합하여 생성된 입자를 원자핵이라고 하죠. 원자핵. 그 다음 수소 헬륨의 질량비 빅뱅 우주론에 따르면 약 3분이 지나서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이 만드는데 그게 몇이에요? 3대 1이었어. 우주 온도가 3000K일 때 우주 공간에서 퍼져나가 우주 전체를 채우고 있는 빛이 된 거죠. 그 다음 스펙트럼에서 오른 것은 별의 중심에 방출되는 빛의 스펙트럼 연소 스펙트럼이죠. 흡수 스펙트럼은 검은 바탕에 밝은 선이 나타난다. 아니죠. 반대예요. 이거는 방출 스펙트럼. 백열된 흡수 스펙트럼이 나타난다. 아니 연소 스펙트럼. 방출선의 위치는 원소의 종류에 따라 다르죠. 그죠? 네, 다음은 각각 태양의 스펙트럼과 수소가 들어있는 기체 방중관을 통해서 스펙트럼 순서를 나타낸 것이다. 가는 기억에 뭡니까? 태양을 관측하여 나타내는 스펙트럼. 나는 수소가 들어있는 기체 방중관을 얻은 스펙트럼이죠. 가 같은 경우는 이 선만 나타내는 게 뭐예요? 흡수 스펙트럼. 흡수 스펙트럼. 가가 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써 있는 게 방출 스펙트럼이죠. 항상 배경이 검은색이면 방출 스펙트럼이에요. 빅뱅 우주론에서 오른 것은 우주는 130억 년 한 점에서 시작되었다. 그죠? 우주 나이가 138억 년이라. 빅뱅 우주 밀도는 일정하게 유지된다? 아니죠. 이제 정상 우주론이 있고 여러 가지 정상 우주론이 있고 또 열린 우주론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좀 다룰 수 있어요. 빅뱅 우주에서 원자핵과 중성자 원자가 존재한다. 빅뱅 우주에는 아직 원자핵과 중성자가 바로 존재하지는 않아요. 빅뱅 우주론 증거로 있는 대로 보는 우주 배경 복사 제일 처음에 있고요. 수소 원자협비가 3대 1이라는 거 있고요. 디귿은 아닙니까? 그림은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를 나타내는 것이다. 지금 원자가 있고요. 원자 전자. 그 다음에 원자핵이 있죠. 원자핵이 있고 그 다음에 양선자가 있습니다. 이 양선자가 원자핵이 되고요. 또 원자핵이 위에서 중성원자 이렇게 나요. 원자핵이 이게 3분이고 이게 38만 년이라고 했죠. 그래서 A, B, C 입자를 쓰라고 했는데 A가 뭐죠? A가 원자핵이에요. 원자핵.
원자 핵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B가 양선자예요. 양선자하고 중선자가 결합해서 양선자. C가 쿼크예요. 그렇죠. C를 이게 양선자나 중선자를 구성하는 걸 뭐라고 그래? 쿼크. 다음에 빅뱅 우주론의 책이 나타난 것이다. 입자들을 생성된 순서를 바르게 나타낸 것은 이게 제일 먼저 뭐가 나타나요? 쿼크와 전자가 있었죠. 쿼크와 전자가 결합해서 양선자가 생겨요. 그 다음에 헬륨 원자 핵이 만들어지고요. 수소 원자는 중성 원자는 나중에 만들어져요.